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소년들이 마주하는 여러 어려움들, 그중에서도 학교 부적응 문제부터 학업 중단, 또 학교 폭력이나 자살, 가출 문제까지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학교 부적응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말 그대로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거나 욕구가 잘 채워지지 않아서 학교로부터 좀 벗어나려는 그런 행동들을 말합니다. 단순히 학교 가기 싫다 이런 차원이 아니군요. 그렇죠. 유형이 꽤 다양해요. 학업 관련해서 학습 부진이나 무단결석 같은 것도 있고요. 아니면 흡연, 음주 같은 약물 관련 문제도 있고, 또 친구들한테 반항하거나 물건 부수는 행동, 이성교제나 성 관련 문제, 심리적으로는 불안이나 공포, 심하면 자살 시도 같은 정서적인 어려움까지도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말 폭넓네요. 원인도 그럼 한두 가지가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되게 복합적인데요. 일단 개인적인 요인, 장애가 있다거나 정서적으로 좀 불안정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가정 환경,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렵다거나 부모님의 양육 방식이 좀 부적절할 때도 영향을 받죠. 학교 자체에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너무 입시 위주거나 경쟁이 심하고 거기서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 그리고 더 넓게 보면 사회 전반의 어떤 가치관 혼란이나 유해한 환경 노출, 이런 것들 다 원인이 됩니다. 이런 부적응을 겪는 청소년들은 어떤 행동 특성을 보이나요? 약간 어린아이처럼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굉장히 공격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또 주의가 산만하거나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특별한 이유 없이 자꾸 어디가 아프다고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군요. 이런 학교 부적응이 심각해지면 결국 학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텐데요. 학업 중단은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네. 학업 중단은 이제 중퇴나 중도 탈락이라고도 하는데, 정규 학교 교육 과정을 다 마치기 전에 그만두는 걸 말합니다. 비행이나 질병, 가정 형편 같은 여러 이유가 있겠죠? 이것도 유형이 나뉘나요? 네. 동기에 따라서 좀 능동적으로 그만두는 유형, 아니면 학교나 상황이 싫어서 도망치듯 그만두는 도피형, 또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그만두는 불가피형,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학교를 거부하는 정도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거부하는 유형, 아니면 그냥 학교에 안 나가는 부등교 유형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 자의가 얼마나 반영됐는지에 따라 사고형, 자발적 중퇴형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다른 관점인데, 진학이나 취업 같은 긍정적인 목표를 위한 적응형 중단이 있는 반면에 보호책에 안팎에서 비행을 저지르거나 가출하는 등 부적응적인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인은 역시 좀 복합적이겠네요. 네, 그렇죠. 가족 기능이 좀 약화된 거나 너무 학력만 따지는 교육 현실, 학벌 위주의 사회 구조, 또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지역 환경 같은 것들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학교 안에서의 어려움이 비단 부적응이나 중단에 그치지 않고 학교 폭력 문제로도 이어지곤 하죠. 이것도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네, 맞습니다. 학교 폭력은 학교 안이든 밖이든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따돌림, 사이버 폭력 같이 신체나 정신, 재산에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다 포함합니다. 종류가 정말 다양하네요. 그렇죠. 직접 때리는 신체 폭력, 욕설 같은 언어 폭력, 돈 뺏는 금품 갈취, 억지로 뭘 시키는 강요, 왕따. 그리고 요즘 특히 심각한 게 바로 사이버 폭력이죠. 이런 학교 폭력이 예전과 비교해서 보이는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우선 단순한 탈선 수준을 넘어서 굉장히 심각한 범죄가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일부, 소위 문제 학생들만의 일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학생들 사이에서도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해 학생들은 죄의식이 좀 부족한 경향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혼자보다는 여러 명이 같이 괴롭히는 집단화 경향도 뚜렷합니다. 피해 학생들은 또 보복이 두렵거나 창피해서 피해 사실을 잘 알리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고요. 정말 안타까운데요.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문제? 이건 정말 어느 한 곳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고요.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아주 긴밀하게 연계해서 예방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많이 만들고 반대로 유해 환경은 좀 규제하고 차단해야겠죠. 피해 학생, 가해 학생 모두에게 상담이나 법률 지원도 필요하고요. 교육적인 측면도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인권 존중 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예방이나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학교에 전문 상담교사를 배치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요. 네. 다음으로 더 무거운 주제인데 청소년 자살 문제입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행위죠. 뒤루켐이라는 학자는 이걸 자기 자신의 행위로 인한 죽음 이렇게 정의했었죠. 네. 자살 관련해서는 먼저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죽고 싶다는 생각이나 구체적인 계획을 하는 자살 생각과 실제 죽을 의도는 없지만 관심을 끌거나 다른 목적 때문에 자해를 하는 자살 시도는 좀 다르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뒤르켐이 사회 통합이나 규제 정도에 따라 자살 유형을 나눴잖아요. 이타적, 이기적, 아노미적, 숙명적 자살. 특히 사회 규범이 막 흔들릴 때 나타나는 아노미적 자살은 요즘 청소년들의 혼란과도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 자살은 성인 자살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청소년 자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충동성입니다. 어른들보다 감정 기복이 크고 사소해 보이는 일에도 크게 충격받아서 순간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모방 자살 경향도 큽니다. 유명인이나 친구의 자살 소식에 영향을 받아서 따라하는 경우가 있고요. 통계적으로 보면 여학생의 시도가 남학생보다 더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자신의 고통을 좀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려는 그런 호소형 자살이 많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가정 불화 같은 문제를 왠지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경향도 있고요. 학업이나 학교 생활 문제, 친구 관계, 우울증이나 약물 남용 문제, 또 죽음에 대한 어떤 비현실적인 환상 같은 것들도 청소년 자살의 주요 특징이자 원인이 됩니다. 가정 문제나 경제적 어려움, 신변비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주변에서 이런 위험 신호를 좀 빨리 알아채는 게 중요하겠네요. 어떤 징후들이 있을까요? 평소랑 다르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거나 사라지고 싶다, 다 끝내고 싶다 이런 식의 말을 할 때 주의해야 하고요. 또 자기가 아끼던 물건을 남에게 나눠주거나 주변을 정리하는 행동, 위험한 장난이나 행동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 그리고 식욕이나 수면 습관이 크게 변하거나 성적이 갑자기 떨어지는 것 같은 우울 증상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신호를 감지했을 때 또 평소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우선 죽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교육이 필요하고요. 사회 전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체계적인 연구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즉각적으로 도울 수 있는 시스템, 예를 들어 상담 전화나 긴급 출동 서비스 같은 위기 개입 체계가 잘 구축되어야 하고요. 가족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족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학교 교육 시스템 안에서 긍정적인 가치관이나 자존감을 키워주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소년 가출. 요즘은 가정 밖 청소년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부모 동의 없이 집을 나와서 최소 하룻밤 이상 밖에서 지내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단순히 집 나온 아이들뿐 아니라 버려졌거나 시설에서 보호받는 청소년 등 다양한 상황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가출도 유형이 있다고요? 네, 이것도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부모나 주변의 관심을 끌려고 시위하듯 나오는 시위성 가출, 가정 내 갈등이나 학대를 피해서 도망치는 도피성 가출이 있고요. 또 부모에게 쫓겨나거나 방임돼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추방형 가출, 그냥 집합 생활을 동경해서 나가는 방랑성 가출, 그리고 학대 같은 위험에서 살아남기 위해 나오는 생존성 가출 등이 있습니다. 어떤 요인들이 청소년들을 집 밖으로 내모는 걸까요? 개인적인 요인으로는 자존감이 낮거나 충동적이고 반항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고요. 가정적으로는 가족 해체, 부모의 학대, 방임, 또 가족 간의 유대감이 부족한 게 큰 원인입니다.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하거나 공부에 흥미를 잃는 것도 영향을 주고요. 사회적으로는 지역사회의 지지 기반이 약하거나 유해 환경에 쉽게 노출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요즘 청소년 가출은 좀 어떤 특징을 보이나요? 가출 시작 연령이 점점 어려지는 추세고요. 한번 집을 나갔던 청소년이 반복적으로 가출하는 이른바 상습화 경향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청소년에 비해 자살 시도율이나 비행 같은 문제 행동 가능성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요. 예전에는 좀 문제 가정 아이들이 주로 가출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다고요? 네, 맞아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일반 가정 자녀들의 가출도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을 나온 청소년들은 당장 먹고 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흥업소 같은 곳으로 유입될 위험도 크고요. 결국엔 일자리 구하기 어렵고 주거는 불안정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 문제 생기고 학업은 중단되고 약물이나 비행에 빠지기 쉬운 아주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정말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군요. 이들을 위한 대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우선 이런 가정 밖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정책적 기반을 잘 마련하는 게 중요하고요.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쉼터를 더 많이 만들고 각 쉼터의 기능을 상담, 학업 지원, 자립 준비 등으로 좀 특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살아갈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자립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요. 더 근본적인 해결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본적으로는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편안하게 소통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학교 역시 아이들이 즐겁게 다닐 수 있는 환경, 학생 인권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학교 안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하는 학교 사회사업을 정착시키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